10초. 정확히 10초 만에 3명을 쓰러뜨렸습니다. 72세 할머니가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도 그날 밤까지는 제가 아직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30년 만에 다시 쥔 주먹. 굽었던 허리를 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그놈들 눈빛 보셨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래? 당황하는 표정. 그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밤 9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밤 9시. 민서 할머니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누구세요? 손녀분 보호자시죠? 지금 민서가 저희랑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전화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혼자 오세요. 경찰 부르면 민서가 다쳐요. 그날 밤 제 손녀 민서가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한 가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김영숙.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알아요. 허리 조금 굽고 말수 적고 버스 타면 맨 앞자리 앉는 그런 사람.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손녀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살았어요. 손녀 민서. 고등학교 2학년. 올해 17. 부모는 민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제 전부가 됐어요. 제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민서한테 잔소리했죠. 늦으면 전화해라. 사람 많은 길로 다녀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민서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죠. 알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과거가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 제 과거는 조금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민서도, 동네 사람들도 몰라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민서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동아리 발표 준비 있어서요. 그래, 몇 시쯤 와? 9시 전에는 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서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서야, 네, 조심해서 다녀와. 민서가 웃었어요. 할머니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밥을 먹어도 목에 안 넘어가고 TV를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시계만 계속 봤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저녁 6시에 민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니? 네, 할머니.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밥을 차렸어요. 민서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볶음. 하지만 혼자 먹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8시, 8시 반, 9시. 전화가 와야 할 시간이었는데 안 왔어요. 저는 민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서는 제 전화를 절대 안 받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9시 20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전화를 받고 납치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투, 편한 바지, 운동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가방.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장갑 한 켤레, 작은 손전등, 그리고 녹음기, 거울을 봤어요.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흰 머리, 72세 할머니. 하지만 그 눈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영숙 씨.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조심하세요. 네. 주소는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10분. 그 골목은 제가 젊었을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도 밤이었고, 그때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골목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꺼져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하나, 1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 25쯤 되어 보이고 눈빛이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눈, 그리고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 하나, 60 중반쯤, 불안한 표정. 민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묶이지 않았지만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민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니까. 할머니 오셨네. 젊은 놈 하나가 말했어요. 비웃는 표정. 돈은 가져오셨죠?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 현금으로. 5천만 원.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걸 이 밤에 어떻게? 한 할머니가 준비하니? 그건 할머니 문제죠. 내일까지 줄 테니. 오늘은 아이부터 풀어줘라. 놈들이 웃더군요. 할머니가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시나 봐요. 다른 놈이 말했어요. 내일? 지금 당장 가져와야죠. 은행은 문 닫았어. 그럼 알아서 구하시든가요. 친척한테 빌리든 뭐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 위치, 문까지의 거리, 놈들의 체격, 민서와의 거리, 모든 걸 계산했어요. 그 전에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이 입부터 좀 풀어줘라. 숨쉬기 힘들어 보이잖아. 그건 돈 받고 나서. 돈 받으면 풀어줄 거라는 보장이 있어? 보장? 놈이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우릴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굽었던 허리를 쭉. 놈들이 잠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 허리를 펴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사람 잘못 건드렸어. 뭐? 민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눈 감아. 민서가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정말 10초도 안 걸렸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놈. 제가 한 발 다가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꺾었어요. 관절이 틀리는 소리. 놈은 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요. 너무 아파서. 2번째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는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놈의 팔을 잡아서 의자 쪽으로 밀어냈어요. 쾅! 놈이 의자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자는 비명만 질렀습니다. 으악!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쓰러진 놈들을 보며 무섭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진짜 끝이다. 그 목소리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젊었을 때 작전 중에 범인들 제압할 때 쓰던 그 톤. 놈들은 그제야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뭔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첫 번째 놈이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누구야?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서 입에 테이프를 떼어주며 말했어요. 그냥 할머니다. 근데 너희 같은 놈들 상대해본 할머니. 민서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놈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 경찰 부를 수도 있어. 놈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부를게. 대신 절대 다시는 어떤 아이도 어떤 노인도 건드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첫 번째 놈이 진짜 울더군요. 겁이 나서. 여자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민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이 늦은 밤, 버스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 앉아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가방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민서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서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신 분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순식간에 쓰러졌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지. 민서야, 할머니가 예전에 조금 특별한 일을 했어. 특별한 일? 응. 그날 밤은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민서를 방에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서 태어나기 전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두었던 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군복을 입고 훈장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신분증, 계급장, 작은 메달.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참 오래됐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민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엔 학교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민서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그게 이기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민서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가방도 안 벗고 현관에서 그대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뭐가 이상해? 내가 위험한 집애래. 우리 집이 문제 있는 집이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늙었다고 이상하다고 뭐라 하든 다 참아요. 근데 제 손녀를 건드리면 그건 얘기가 달라요. 민서야, 저는 민서 얼굴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학교 같이 가줄게. 예? 민서가 놀랐어요. 왜요? 왜긴, 네가 혼자 싸울 일은 아니니까. 다음 날 저는 민서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니까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힐끔힐끔. 수군수군. 저 사람이 민서 할머니래. 진짜 사람 때렸다며? 무서워 보이지 않은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서 손을 꽉 잡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 다들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 어머님 무슨 일로? 민서 할머니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요즘 민서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요. 학교 생활도 이전보다 힘들어하고.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위험한 집애로 만들었다면서요? 선생님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오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워요. 누군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는 거죠. 아이가 납치됐어요. 제가 아이를 구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죠? 교감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서요. 무슨 말이요? 할머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하셨다는. 과격. 참 좋은 단어죠. 사람 하나를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과격이요?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제 손녀를 납치한 놈들은 과격하지 않고 그 놈들한테서 아이를 구한 할머니는 과격한 겁니까? 선생님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선생님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우리 민서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날 학교에서 공식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최근 학생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민서가 납치됐고 보호자가 구조했고 범인들은 현재 수사 중이며 민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명확하게. 그 뒤로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서 할머니, 그날 그 일 진짜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 별일이죠. 손녀 구하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 혼자 사는 팔순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민서 할머니. 어머, 순자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당했어. 뭐려? 연금 나오는 날 집에 남자 둘이 들어왔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다 빼앗겼어. 40만 원. 경찰은 안 불렀어요? 무서워서 못 불렀어. 협박했어. 신고하면 다음엔 진짜 해코지한다고. 순자 할머니가 울었어요. 나 어떡해. 이번 달 병원비. 약가. 어떡해. 저는 순자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민서 납치. 순자 할머니 강도. 이 동네 약한 사람만 골라서 건드리는 놈들이 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미용실 사장님, 경로당 할머니들, 통장님. 다들 모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다들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한 달 전에 비슷한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밤에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 며칠 동안 계속.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어. 그러자 다른 분도 말했어요. 나도 전화 왔어. 돈 빌려달라잖아. 안 빌려줬더니 협박했어. 또 다른 분. 우리 손자 학교 앞에서 낯선 사람이 사진 찍었대. 하나, 둘, 셋.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공포라는 게 얼마나 사람 입을 닫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이제 입 다물지 맙시다. 우리가 늙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면 바뀝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안부 묻고,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고, 혼자 다니지 않고.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짧은 문장. 하지만 분명한 협박. 저는 답장했습니다. 너희 이제 잘못 걸렸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전화번호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시는 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번호.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전화를 걸면 과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야. 기억 안 나? 잠시 침묵. 아주 짧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기억났다는 걸. 설마. 선배님?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죽기엔 할 일이 좀 남았지. 어떻게 연락을.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 작은 식당. 간판도 없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민서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들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명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그 말이 얼마 만인지. 30년 아니 35년 만인가. 앉아. 이제 그런 거 안 써. 하지만 그들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앉을 때까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들도 앉았습니다. 다들 잘 지냈나? 덕분입니다. 제일 앞에 앉은 사람. 이름은 강민수. 예전에 제 밑에서 5년을 일했죠. 지금은 55,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동네에 쓰레기들이 기어 다닌다. 노인, 아이, 골라서 건드린다.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 그리고 내 손녀까지 건드렸다. 그 말에 강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 이름은 박정훈. 60 중반. 예전엔 정보 담당이었죠. 선배님, 우리가 나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엔 법 안에서. 하지만 자료, 사람, 연결 필요해.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주시면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다들 흰머리가 섞이고 주름이 생기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친구분 만나고 오셨어요? 응. 좋으셨어요? 응.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야. 3일 뒤 박정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자료 나왔습니다. 어디서 볼까? 같은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박정훈만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 사진들. 이들입니다. 사진을 봤어요. 남자 5, 여자 2.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로 노인. 혼자 사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타깃으로. 수법은? 처음엔 전화. 그 다음 미행. 집 파악. 그리고 침입. 경찰은?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 어디 거점 있나? 박정훈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폐건물 2곳. 그리고 이 원룸.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다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더 있나? 이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해? 아직은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날은 민서가 혼자 귀가하는 날이었어요. 학원 끝나고 저녁 8시 반. 평소 같으면 제가 데리러 갔을 텐데. 그날은 딱 한 번 민서를 믿어보자 싶었어요. 8시 40분. 민서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학원 끝났니? 답이 없었어요. 8시 50분.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9시. 9시 10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원 쪽으로 뛰어갔어요. 72세 할머니가 밤거리를 뛰었습니다. 학원 앞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로 갔습니다. 거기 바닥에 민서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너무 맑아졌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어요. 화면에 민서 얼굴이 나왔습니다. 입은 막혀 있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 목소리. 경고했잖아. 조용히 살라고. 저는 소리 안 질렀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냐? 딱 그 말만 했어요. 이번엔 좀 다르지. 혼자 오지 마. 경찰도, 사람도 다 데려와봐. 그래봤자 늦을 테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즉시 강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또 납치됐다. 위치 파악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서둘러 줘. 5분 뒤 박정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좌표 하나 폐공장. 그 폐공장 자료에 나왔던 곳.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끝까지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명함 번호 그리고 녹음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 운동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박정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폐공장에 민서 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신고하겠습니다. 문자가 또 왔어요. 30분 뒤 혼자 와. 저는 답장했습니다. 간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폐공장 쪽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거긴 왜요? 밤에 위험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1층 한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 1번, 2번, 그리고 크게 말했습니다. 왔다!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사람 수가 달랐어요. 6명. 남자 5, 여자 1. 다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왔네. 아직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안쪽에서 작게 들렸어요. 할머니. 민서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선이 끊어졌습니다. 너희 오늘 선택 잘해야 해. 놈들이 웃었어요. 할머니 혼자 왔어? 그럼 오늘은 정말 끝이야.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여러 대. 그리고 사이렌.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놈 하나가 소리쳤어요. 뭐야? 경찰 불렀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경찰은 아니야. 하지만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때 문이 부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박정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놈들이 당황했어요. 누구야? 경찰도 아닌데. 강민수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배님 손녀 건드렸다며. 그 목소리에 놈들이 얼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안 봤어요. 민서 있는 쪽으로만 갔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떼어주고 손을 풀어주고 꽉 안았어요. 할머니,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기다려줘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싸움, 비명,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 정리됐습니다. 저는 민서를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 불러. 이미 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진짜 경찰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신 게 아니었군요. 지인들이 도와줬어요. 지인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예전 동료들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혹시 어르신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국가특수부서. 아, 형사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범인들 전부 검거됐습니다.
조직 전체 수사 들어갑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손녀 지키려고 한 일일 뿐입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납치 미수, 조직적 범죄 일당 전원 검거. 익명의 제보와 시민들의 협조로 3개월간 동네를 괴롭혀온 범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민서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잖아.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야. 우리? 응, 우리. 할머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 옛 동료들, 그리고 너, 다 함께 한 거지. 그날 이후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앞에 불이 더 켜졌습니다. 밤길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전엔 문만 잠갔는데 이제는 서로를 봐요. 순자 할머니가 저의 집에 왔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 안전해졌어.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다들 용기 낸 거죠. 미용실 사장님도 말했어요. 전에는 저녁 8시만 되면 문 닫았는데 이제는 10시까지 문 열어도 무섭지 않아요. 며칠 뒤 민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제 정말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줘요. 사람들이 알아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강연날 강당에 갔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할머니, 김영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약한 사람만 참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겁이 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킬 사람을 지키는 건 폭력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강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지킬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돼야지. 할머니처럼 숨기지 말고, 할머니처럼 도망치지 말고, 할머니보다 더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민서가 웃었어요.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젊은 시절 군복 입은 제 모습, 훈장 받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참 멀리 왔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손녀를 키우게 될 줄, 다시 싸우게 될 줄, 동네를 지키게 될 줄. 상자를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슈퍼 할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지킬 사람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72세 허리 굽은 할머니. 하지만 지킬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세상에서 점점 밀려난다고 느끼죠.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근데요, 아직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아요. 용기, 선택, 지키려는 마음. 그게 있으면 아직 우리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참고만 사셨나요? 조용히만 계셨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이제 한 번쯤은 자기 편 들어도 됩니다. 목소리 내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슈퍼맘이 슈퍼데디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슈퍼데디 슈퍼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